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인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약 2년 정도 실내 트레이너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롤러라고 많이 부르시는 그런 실내용 자전거 주행장치에 연결된 자전거의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약 2년 정도 거의 분리를 하지 않았었고요. 계속 물려놓은 상태로 한 5,000km 정도 주행을 했던 겁니다. 그리고 제가 BMC 로드로 기변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밖에서도 탔었고 겨울마다 계속해서 실내 트레이닝을 했었던, 실제로는 약 5년 정도 주행을 했던 상태의 풀 카본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자전거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? 자, 지금 보이는 바로 이 자전거인데요. 후지 SL 2.5라는 풀 카본 프레임입니다. 제가 뒷바퀴를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동그랗게 약간 파여 있는 게 보이세요? 행어를 잡아주는 이 볼트 두 개 중에 안쪽에 바퀴와 맞닿는 부분, 이 부분의 볼트가 약간 뭉개진 것이 보일 거예요. 지금 안쪽으로 약간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. 프레임이. 이 부분을 드랍아웃이라고 하거든요. 이쪽이랑. 예전에는 이런 드랍아웃 부분들이 카본 기술이 초기에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, 카본 프레임 제조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전부 풀 카본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 문제없이 사용하고 계시죠. 그런데 실내에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랍아웃들이 파손이 되는, 육안상으로 파손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꽉 눌려 있어요. 좌우로 약 1mm 정도씩 눌려 있거든요. 이 자전거는 QR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130mm입니다. 로드는 130mm죠. MTB는 QR 방식이 135mm고요. 그래서 130mm의 휠을 그대로 끼게 되면 약간 남게 됩니다. 이 남은 공간을 QR을 꽉 물리면서 채워주게 되면 바퀴를 장착했을 때 변속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130mm로 설계된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. 물론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프레임이 파손이 되지 않겠지만, 저보다는 훨씬 심하게 마모가 된 그런 자전거라면 그렇게 바퀴를 끼웠을 때 프레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바퀴를 조립하기 전에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게 이렇게 딱 맞는 크기의 플라스틱 와셔를 제작을 했고요. 조립할 때 이런 방식으로 플라스틱 와셔를 끼워주니까 딱 맞게 조립이 되었습니다. 다행이죠. 굉장히 다행이죠. 아직 파손이 되지 않았다면 얼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와셔를 넣어서 조립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 손상이 없는 분들은 QR 체결 상태를 반드시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. 일반 자전거 바퀴에 끼워주는 가벼운 경량 QR 말고 이런 스틸로 된 굉장히 무거운 튼튼한 QR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QR 방식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. 스루 엑셀 방식은 그런 문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. QR보다는 단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스루 엑셀 방식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고 나서 한 번씩 확인해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은 아예 연결된 상태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었고요. 그리고 제 자전거는 주행한 것에 비하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.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저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파워가 훨씬 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조금 더 파손이 될 수 있어요. 아무리 안전하게 그리고 얌전하게 앉아서 탄다고 해도 자전거는 로잉처럼 이렇게 한 번에 동일한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한 발, 한 발, 한 발, 한 발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자전거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계속 뒤뚱거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, 밖에서 탈 때는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움직이기 때문에요.
이런 증상을 보기가 사실은 어렵죠.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서 얌전하게만 타기는 또 쉽지 않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스 이벤트라든지 이런 뭐 강력한 스프린트를 요구하는 그런 실내 라이딩을 자주 즐기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자전거는 내일 다시 안 타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밟아 제꼈었거든요. 그리고 날씨도 좋아졌겠다 해서 기분 전환 삼아 좀 타보려고 꺼내서 바퀴를 달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제야 발견을 했는데,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가끔씩 확인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, 이렇게 뒷바퀴를 뺀 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 고정 롤러 방식의 그런 롤러를 사용할 때는 전용 QR, 무겁고 튼튼한 전용 QR을 사용하셔야 되고, 그리고 정확한 강도로 조여 주셔야 됩니다. 또한 내가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간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자주 확인해 주는 습관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드랍아웃이 갈려 나갔거나 꽉 물렸다면 바로 확인된 즉시 바퀴에 끼울 수 있는 얇은 그런 와셔를 끼워서 프레임에 유격이 생기지 않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막 타다가 드랍아웃이 더욱더 뭐 대각선으로 갈린다든지 뭐 부러진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. 실제로 고정 롤러를 주행하다가 드랍아웃이 부러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 알고 계셨다가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은 거의 이제 밖에서 많이 타니까 고정 롤러를 탈 일이 많이 없는데, 그래도 날씨가 안 좋거나 뭐 이렇게 꽃가루 날릴 때는 또 꽃가루 때문에 못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재밌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처럼 실내용 자전거가 한 대 있으면 좋긴 좋아요.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한 번씩 확인해주는 습관 아시겠죠?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